그래서 108번부터 보시면 108번 회사에서 개발한 신제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셨는데 어디에다 했냐면 한국방송공사에 했죠. 그래서 108번은 매입의 과세예요.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한국방송공사, 전자는 부. 그 다음에 광고에 107번부터죠? 108번이 아니고 107번부터 맞죠? 107번 죄송합니다. 108번이 아니고 107번부터예요. 107번 보시면은요 원재료죠. 그래서 매입의 과세의 유진의 부. 그 다음에 원재료 샀으니까 원재료고요. 200개에 2,000원이면은 얼마 나오세요? 200개에 2,000원이면 40만원 나와요. 그래서 4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4만원. 이제 40만원이 200개 곱하기 2,000원. 네, 40 맞네요. 그 다음에 대변에 다음 거 보시면 돈은 전액 뭘로 줬대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 그랬죠? 당좌 예금 44만원. 그 다음에 108번 보시면 회사에서 개발한 거 광고했죠. 요것도 매입의 과세의 한국방송공사 부. 우리가 광고한 거 뭐라 그랬었어요? 광고 선전비. 그래서 광고 선전비가 얼마냐면은 100만원. 왜냐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0만원에 얼마란 얘기예요? 1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대변에 돈은 현금 드렸대요. 얼마 줬어요? 110만원. 그 다음에 109번 109번 보시면 노년 상사는 범양 상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셨대요. 그러면 구입했으니까 산 거죠.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범양부. 그리고 혹시 여기에다가 노년 쓰신 분들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시험 때는 우리 회사 어느 회사인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 때는 거래처 틀릴 일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뭐를 사셨냐면 상품을 사셨다고 합니다. 얼마 주고 샀냐면 1,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세금 붙죠. 매입할 때 부가세를 뭐라 그런다고요? 부가세 대급금 100만원. 그 다음에 외상으로 샀다라고 볼게요. 외상으로 샀다. 외상 매입금 1,100.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10번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트럭 모요 트럭.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럭이니까 매입의 과세. 승용차 아니죠? 그 다음에 전자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우일, 전자는 부. 그 다음에 차변에 우리 트럭 자동차 뭐라 그랬어요? 차량 운반구 죄송합니다. 1015. 왜냐면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요거 있을 거예요. 뭐라고 있냐면은 거기 마지막쯤에 보시면은 취득세 및 뭐 있죠? 등록세 있죠? 네, 그거는 뭘로 처리하셔야 되냐면 부대 비용이에요. 그래서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래서 합쳐 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금은 100만원 냈대요. 그래서 부가세는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은 뭘로 줬나 봤더니 다음 달에 주기로 했죠. 미지 급금 1100.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5만원은 뭘로 드렸대요? 현금 드렸대요. 그래서 현금 얼마요? 15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리고 앞에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회계 잘하는 방법은, 근데 이거는 솔직히 회계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부할 때도 똑같은데 이론 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정리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내국 신용장, 그 다음에 로컬 LC 구매 확인서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나왔으니까 영세입니다 라는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시험 때 기억나려면 정리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팔았으니까 매출에 영세 한진 부. 그 다음에 대변에, 그래서 계산기가 있으면 좋다라고 했었죠. 300개에 얼마예요? 5만원. 그러면 1500 나옵니다. 그래서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500. 그 다음에 차변에 대금은 전액 뭘로 받으셨대요? 현금 받으셨대요. 얼마 받았어요? 1500. 그러면 여기서 문제,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부가세 나오면 안 되는 이유는 영세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됩니다. 영세는 세율이 몇 프로예요? 0%.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12번 거래처 진양화학의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 중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파손품. 그 다음에 반품에다가도 밑줄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품이요? 반품.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우리 반품 세금 계산서, 다른 말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정식 명칭은 수정 세금 계산서죠. 그래서 정식 명칭은 뭐라고요? 고친다 그래서 수정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수정세금 계산서가 나오면 금액에다가 똑같이 분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적으시라고요?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문제 푸시는데 좀 편해지실 건데요.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매출의 과세, 그러니까 똑같이 분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양, 전자는 부. 제품 팔았었으니까 제품 매출인데 몇 개 반품했냐면 5개예요. 그러면 하나에 50원이니까 마이너스 250. 5개 반품했잖아요. 그 다음에 대변에 세금도 마이너스 얼마요? 25만원. 그래서 반품이나 이런 거 나오면 마이너스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거기 보시면은 외상으로 판매했었대요. 그러면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여기도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75만원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113번부터 저기 118번까지는 일반 존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존표라고 알려드리면 분계만 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13번 보시면은 수입 보증금 70만원, 700만원을 현금으로 뭐 했죠? 지급했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700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우리가 돈 주는 보증금을 임차 보증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임차 보증금.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보증금은 임대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월세 내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500에 30이라는 월세가 있어. 그리고 500만 원 내면은 내가 정상적으로 집을 사용하고 월세 잘 내면 500만 원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관련돼서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14번 거기 보시면 관리부, 우리 관리부는 뭐라고 하세요? 급여 150. 그 다음에 생산부는요 임금 250. 그 다음에 돈 줄 때 세금 띄면요 예수금. 근데 예수금이 얼마냐면은 44,000원, 4,400원, 5만원에서 98,400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그래서 보통예금 얼마예요? 390만 1,600원. 그 다음에 11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첫 번째 줄에 어음, 그 다음에 할인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끝쪽에 매각거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음, 할인, 그 다음에 무슨 거래요? 매각거래 나오면 뭐라고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참고하시고.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 받아야 될 어음은 얼마였어요? 1000만 원이었죠. 누구한테 받았어야 돼요? 태백.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에 입금되셨대요? 보통 예금. 그래서 차변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얼마요? 900. 그 다음에 116번 116번 보시면은요 정기예금 1억 원을 해약해서 보통예금에 입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차변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예금. 네, 보통예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1억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자도 같이 받았죠? 그러면 1억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200. 그래서 왜 1억 200이 들어왔나 봤더니 정기예금에 얼마 있었다고요? 1억. 근데 1억 넣어놨는데 이자를 얼마밖에 못 받았어요? 200. 받는 이자를 뭐라 그러냐면 이자 수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자 나오면 대표적으로 두 분이 계세요. 이자 비용하고 이자 수익. 그래서 이자 비용은 비용이라는 건 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줄 때는 이자 비용. 그래서 저는 매달 이자 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대출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통장에 돈이 많아. 그러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 받는 이자 뭐라 그런다고요? 이자 수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1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이재민. 그러면 이재민이라는 거는 없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돈은 좋은 일에 쓰라고 드리는 돈이잖아요. 우리 좋은 일에 쓰는 거 뭐라 그래요?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무슨 금이요? 기부금. 얼마 드렸어요? 100만 원. 그 다음에 뭘로 드렸죠? 현찰로 드렸죠? 얼마 드렸어요? 100만 원.
그 다음에 118번 같은 걸 잘해야 돼요. 이건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고 국어적으로 헷갈려서 틀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 문구예요. 이 상품은 9월 중에 인도될 예정이다. 그럼 결론은 아직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그래서 안 팔고 돈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 500. 그래서 돈만 먼저 받은 거죠. 먼저 받았다. 무슨 금이요? 예, 선수금이에요. 왜냐면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받을 숫자. 그 다음에 선자가 먼저 선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돈을 받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먼저 받았죠? 다솜, 각. 이것도 꼭 설정을 하시고. 다솜각. 그 다음에 119번은 앞으로 푸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연습을 하긴 할 건데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취득가액 얼마라고 쓰여 있죠? 1050. 그리고 이 문제를 이해하시려면 요 말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감가. 뭐요? 감가. 감가의 뜻이 뭐예요? 가격이 뭐 했다? 감소했다. 그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가격이 감소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왜냐면 돈을 그만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얼마가 감소했냐면 420. 그러면 요거는 630짜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짜리요? 630.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얼마에 처분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500에 팔았대요. 그러면 이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630짜리를 500에 팔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얼마 손해요? 130. 이걸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걸 구할 줄 알면 뭐가 좋냐면은요. 내가 분개해 놓고 130이 나왔네. 그러면 맞았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요. 아무리 해도 130이 안 나와. 그러면 분개 뭐 한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점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승용차를 파셨대요. 우리 승용차 뭐라고 하죠? 차량 운반구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차량 운반구. 그래서 차량 운반구가 원래는 1050이었대요. 얼마였대요? 1050.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가치가 얼마가 떨어졌냐면 420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630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1050하고 420을 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표로 받았대요.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에요. 그래서 얼마 받았냐면 550 받았어요. 왜 550 받았냐면 거기 보시면 500에 팔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까지 포함하면 얼마예요? 550이겠죠. 그 다음에 세금은 5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꼭 앞으로도 제가 엄청 많이 얘기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차대변을 같게 만들려고 봤더니 차변이 130이 모자라요. 싸게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요? 130.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120번부터 몇 번까지냐? 120번부터 123번까지 메인 매출 전표인데요. 그 설명 잠깐 듣고 푸세요. 120번은 분기 2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2매라고 적혀 있어요. 몇 매라고 적혀 계세요? 2매. 그래서 그거는 따로따로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0번은 몇 번 분개하시라고요? 2번. 그 다음에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29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번은 분개를 몇 번 하셔야 된다고요? 2번. 왜냐면 세금계산서 한 매당 분개 한 번이에요. 그래서 위에 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매출처용. 매출처용이면은 거래처잖아요. 거래처면은 뭐라 그랬었죠? 접대비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접대비.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입의 불공이에요. 서울 상사부 매출거래처니까 접 대비 110만원. 그 다음에 돈은 전액 뭘로 드렸대요? 현금 드렸대요. 얼마요? 110만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120번. 요번에는 직원용 할게요. 직원용은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서울 상사. 전자는 부. 차변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거 뭐라고 했었죠? 복리 후생비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었어요? 복리 후생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직원은 직원인데 생산직 직원이래요. 무슨 직 직원이요? 생산직. 그러면 생산직이니까 500번대 복리 후생비 90. 그 다음에 세금 9만원.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드렸어요? 현금 드렸죠. 99만원. 그리고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실제로도 그래요. 거기 보시면은 매출 처용권은 하나당 5만원인데 직원 용권은 하나당 얼마예요? 3만원이죠. 이게 실제로도 저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1번 아까 나왔었는데 또 쓸 거예요. 그래서 뭘 또 쓸 거냐면 우리 영세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그 다음에 로컬 LC. 내국 신용장은 한국말이고요. 로컬 LC는 영어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결론은.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팔았습니다. 팔았으니까 매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영세. 그래서 매출 영세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가 기린상사. 전자는 부. 뭐 파셨대요? 제품 팔았대요. 제품 매출. 그 다음에 꼭 계산기 있으셔야 돼요. 2,000개에 25,000원 하시면 얼마예요? 5천만원 처리하시고요. 차변에 돈은 현금으로 파셨대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얼마 받았다고요? 5천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2번은 원재료를 사신 문제예요. 그래서 매입의 과세에 된 부. 차변에 뭐 사셨다고요? 원재료. 1000제곱미터에 1제곱미터당 만원이면 1000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얼마예요? 100만원. 1000만원에 10%니까 100만원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돈은 외상으로 하셨대요. 그래서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으로 샀다. 외상 매입금 얼마요? 1100만원. 그 다음에 123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십시오. 어디에다 밑줄을 치시냐면은요. 충남 제품 매출. 요거 판 거죠. 팔았으니까 매출에 과세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충남물산. 그 다음에 전자는 부. 제품 파셨대요. 그래서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얼마가 되냐면 650. 그 다음에 세금이 몇 프로라고요? 10%. 65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 얼마예요? 215만원. 돈 받았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 매출금 500 정리하세요.
다음에 정리하시고 124번부터 126번까지 일반 전표예요. 풀어보세요. 그래서 40분에 맞춰보겠습니다. 저기 124번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그러니까 세무 때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외운 것 중에 유가증권이 있었잖아요. 주식이나 사채 이런 것들은 제가 해본 결과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왜냐하면 그게 종류가 너무 많아서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시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 외웠어요.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요거를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건 뭐 외우진 않았는데 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유가증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하고 사채가 있는데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요때는 비용 쓰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해야 된다. 요거까지 아셔야 124번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헷갈린다.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절대 좋은 문제 아니에요. 요 문제는. 근데 뭐 우리가 뭐 좋고 싫고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풀 때.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답 쓰고 나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124번 보시면 대변의 자본금 5천, 그 다음에 차변의 보통예금 6천,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100, 그 다음에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900. 일단 적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주식 만주에 5,000원이잖아요. 요거 곱하면 5천만 원 나와요. 근데 얼마에 발행했대요? 6,000원에. 그러면 곱하면 6천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으로 얼마 지급했어요? 100만 원. 그 다음에 주식을 비싸게 발행했으니까 주식 발행 뭐요? 초과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5천만 원인데 6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천이 되는 거. 아, 그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5천짜리 6천 받았으니까. 근데 얼마를 썼죠? 현금으로 100만 원 썼죠.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왜요? 돈 썼으니까. 그래서 얼마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900. 그래서 주식으로 이익 나는 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식으로 이익 나면 주식 발행 뭐요? 초과금.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는데 비싸게 발행했다. 그 다음에 주식으로 손해보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 그래요. 왜냐면 할인의 뜻은 우리가 알잖아요. 싸다, 비싸다? 싸다. 그러면 할인 행사하면은 회사 입장에선 솔직히 좋은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싸게 파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 계속 쌓아놓으면은 창고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매번 보면 미국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싼 이유가 창고료 때문에 영향이 있대요. 그게 싸게라도 이렇게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창고료 때문도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빨리빨리 못 팔면 창고료만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약간 손해보거나 아니면은 원가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백화점에도 보면 오래된 거는 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12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또 나왔죠? 어음 할인하고 무슨 거래요? 매각 거래.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뭐요? 처분, 손실.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얼마예요? 23만원. 받으럼 얼마예요? 2천. 재상. 그 다음에 차변의 당좌 예금 1977만. 별건 없죠. 계속 반복적이니까. 그 다음에 126번은 또 월급 줬죠. 관리부는 급여. 그 다음에 생산부는 임금. 그 다음에 세금 띄는 건 예수금.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요? 223만 8천원. 그 다음에 127번부터 131번까지 맞추고 실 겁니다. 127번. 회사에서 개발한 신제품 광고했죠. 메이백, 과세, 한국방송공사, 차변에 광고했으니까 광고 선전비 100. 그 다음에 세금 10. 대변에 뭘로 드렸어요? 현금 110. 그 다음에 128번. 원재료를 제공하고 인가공 계약 용역 계약에 의해 제품의 일부를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제작 의뢰. 무슨 의뢰요? 제작 의뢰. 그래서 제작 의뢰 나왔으니까 일단 매입 과세에 만들어 부.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처리하시냐면 차변 만들어 달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외주 가공비 450. 그 다음에 세금은 45만원. 그 다음에 이거 답 두 개라 그랬습니다. 외상이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도 맞고 모두 맞다고요. 미지급금도 맞아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무서운 공장의 건물 주인으로부터 공장 임대료와 공장 생산 라인 전기 요금인데요. 여기에서는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적고 나서. 매입의 과세의 무서운 부. 그 다음에 임대료가 아니고 뭐라 그랬었어요? 임차료예요. 임대료는 집주인이라 그랬죠. 받는 거. 60.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전기요금 있죠? 요거 전력비라 그래요.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 8만원.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88만원.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집세 주는 건 임차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받는 건 뭐라 그랬죠? 임대료라고 했었죠. 그거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 그 수도 광열비라고 있었어요. 요거는 800번대에서 쓰는 건데 요 수도 광열비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수도요금.
그 다음에 광자가 빅광자예요. 그래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 요거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수도 광열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공장이잖아요. 예, 공장은 500번 때는 전력비라는 게 있어요. 얘는 전기요금, 그 다음에 가스 수도료도 있어요. 요거는 수도요금, 그 다음에 가스요금, 난방요금. 요렇게 8이 사무실이라 그랬죠. 그리고 5가 뭐라 그랬죠? 공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무실이냐 공장이냐에 따라서 쓰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쓰냐면 우리 회계에는 중요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성의 원칙이라고 있다고요? 중요성의 원칙. 그래서 중요하면은 따로 써라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요 공장에서 전기요금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하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중요하다. 중요하면은 따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130번 또 광고했죠. 그래서 매입의 과세의 휴지 상사 부 차변에 광고했다. 뭐라 그랬어요? 광고 선전비 200. 그 다음에 세금 20. 그 다음에 대변에 전액 외상으로 했죠. 미지급금 220. 다음에 131번 보시면은요 현수막 판매를 했는데 대신파로 해서 수수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받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줬죠. 그래서 매입의 과세 대신파하러 부 주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수수료 비용. 받는 수수료는 수수료 수익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수수료 수익. 아까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있었죠?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죠?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131번까지 풀었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 10분에 132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